15. 첫 존재들이 추락한 이유. 이 장에서는 존재들이 추락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최초의 존재들이 어떻게 추락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체가 각각 이전 구체보다 밀도가 높은 기반 에너지로 연달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세 구체는 모두 상승하여 영구화되는 목적을 달성하였고 그 구체들의 공동 창조자들은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다시피 네 번째 구체에서 다수의 공동 창조자가 성장에 저항하여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구체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체는 한 개의 층만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물질 우주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거대하게 확장되었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은하와 비교할 수 있는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구역들은 모두 서로 연결된 전체의 일부였습니다. 네 번째 구체의 에너지 밀도와 광대한 공간에 막대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구역들은 별개의 독립적인 단위들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한 구역의 거주민들이 다른 구역의 거주민들보다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구역들은 독립적이었습니다. 한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집단이식에서 앞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설 수 있었지만 구역들은 여전히 하나의 전체를 이루었습니다. 일부 공동 창조자들이 의식을 높이면서 전체 구체를 끌어올리는 힘을 형성했습니다. 덜 진화한 구역들의 거주민들은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번째 구체가 진화함에 따라 구체의 대다수의 구역이 상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소수의 구역에서 많은 공동 창조자가 자신에게 집중하는 단계를 초월하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상승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행성과 심지어 일부 은하의 구역들도 상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는 자아가 의식의 96단계에 도달할 때 당면하는 유혹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자아에 집중하는 것을 초월하고 전체를 높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구역의 수많은 존재는 여전히 자신을 끌어올리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구역들이 뒤처졌다고 해서 원시적이었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석기시대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구체가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즉 가장 덜 진화한 구역들의 공동 창조자들이 아주 복잡하고 세련된 문명을 구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문명 중 일부에는 마치 왕이나 황제 혹은 지구상의 독재자들처럼 굴었던 단 한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휘하에 있던 누구도 그의 결정에 진정으로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명에도 상승에 필요한 의식에 비해 의식 상태가 낮았던 거주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역시 의식이 낮았지만 추종자들만큼 낮지는 않았습니다. 추종자들은 아예 상승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아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막강하고 세련된 문명을 건설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구체를 감독했던 상승 마스터들은 특정한 구역들이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일부 지도자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고 추종자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을 키워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욕망은 성장의 여정에는 맞지 않았지만 자유의지의 법칙 안에서는 허용되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이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허용했습니다. 희망은 이 공동 창조자들이 결국 그런 경험의 실증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구체의 상향 운동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느린 구역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물질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그들의 우월한 위치를 견고히 하고 심지어 전체 구체의 상향 인력에서 그들의 구역을 격리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은 허용되었고 상승 마스터들은 모든 에너지는 재구성될 수 있고 더 느린 구역의 공동 창조자들이 아직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추락의 알파와 오메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상승 마스터들은 더 느린 구역의 모습을 드러내며 변화가 필요한 지도자들과 대면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단위들의 지도자들은 상승 마스터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마스터들은 혼자 있는 경험을 하도록 허용된 존재들과는 대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가 상승 시점에 가까워지면 법칙은 뒤처진 자들이 그들의 상태와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허용하고 또 요구합니다. 더 느린 구역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뛰어나고 너무 수준이 높아서 상승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구역이 상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념과 그들이 오용하게 만든 에너지에 눈이 멀어서 인지 필터를 넘어서서 보지 못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영적인 맹목이 일시적으로 제쳐졌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와 대부분의 추종자는 자신들의 오해를 인정하고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상승 마스터들의 특별한 도움을 받았고 일부 더 진화한 공동 창조자들이 더 낮은 구역에 육화하기로 자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시간으로 기나긴 대장정이 시작되었는데 더 느린 구역의 거주민들이 필요한 수준까지 자신의 의식을 끌어올릴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느린 구역의 대다수가 상승점에 도달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그래도 뒤처졌는데 추락을 초래한 것은 그 구역의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는 도교의 음양에 해당하는 두 가지 힘으로 형상을 창조했습니다. 알파 측면은 뻗어나가는 힘이고 오메가 측면은 수축하는 힘입니다. 마터 빛을 휘저을 수 있는 뻗어나가는 힘이 없다면 형태를 취할 수 없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확장하는 힘을 멈출 수 있는 수축하는 힘이 없다면 어떤 형태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두 힘 모두 필요하고 어떤 형태를 시간이 지나도 유지하려면 반드시 두 힘이 균형 상태를 이뤄야 합니다. 근본적인 실제는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힘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두 힘은 서로 극성을 형성하고 서로 보완합니다. 형상 세계의 모든 것은 이 두 힘의 상호작용으로 창조됩니다. 두 힘을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보는 한 여러분은 미상승 구체에서 모든 존재와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상향 흐름을 지지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공동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공동 창조자들이 이 상향 흐름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표명합니다. 실제로 모든 생명은 하나이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구체 밖에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 창조자들 스스로가 자신은 집단 흐름 바깥에 있고 자기 구역의 마스터들이라고 믿게 만드는 환영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가 펼쳐지는데 소수는 다수의 선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분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질리도록 했을 때 그들은 환영을 벗어버리고 전체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창조의 두 힘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균형 상태에서 모든 생명과의 하나됨을 느낍니다. 이 하나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의 두 힘을 왜곡해서 서로 반대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시계의 앞면과 비교해 보세요. 주변은 원이고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단위입니다. 12가 맨 위에 있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12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6에 도달하고 7로 이동하면 한 면은 여전히 12와 멀어지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12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의 두 반대쪽 끝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시계의 앞면은 두 개념, 즉 깨어지지 않은 원과 숫자들의 선형적인 진행이라는 두 개념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선형적인 진행은 새로운 공동창조자들이 한 점 같은 자아감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자아감을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깨어지지 않은 원은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원이 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선형적인 진행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항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출발점에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만일 원을 12시에서 잘라버리면 두 개의 끝을 가진 하나의 선이 됩니다. 한쪽 끝에서 움직이면 반대쪽 끝에 더 가까이 가겠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서는 결코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공동창조자가 집단 흐름에 역행하기로 선택하면 환영에 기반을 둔 의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환영은 깨어지지 않은 삶의 원이 두 개의 반대쪽 끝과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선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창조의 두 힘은 겉보기에 상호 보완 대신 정반대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선의 한쪽 끝은 악이고 한쪽 끝은 선이라고 하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끝에서 떠나 선한 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삶의 원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야만 환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는 포괄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 이 맥락에서 그것은 여러분이 흐름에 역행하면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이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하나됨 밖에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반대되는 것을 정의해야 하는데 둘 중 어느 것도 다른 하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 메커니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창조력을 균형 있게 사용한다면 영속성을 가진 형태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를 해체할 수 있는 내부에 모순되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창조력을 불균형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이 창조한 형태는 모두 내적인 모순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됩니다. 목적은 여러분이 창조한 어떤 형태나 자아에도 영구히 갇힐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 배후의 힘이 폐세계의 모든 구조물을 왜 해체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폐세계는 오직 두 가지 창조력의 균형이 깨어져야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폐세계는 저항을 일으키는 내부의 모순을 생성합니다. 이 저항이 폐세계의 모든 구조물을 분리시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창조해서는 진정한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삶의 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계의 앞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의 마음에는 시계의 앞면의 원이 선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신이 한쪽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끝에서 멀어질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멀어진다는 것은 시계 앞면의 반대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시에 접근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층의 추락한 존재들이 가장 속고 있으면서 또한 가장 각성에 근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근접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원점에 아주 가까이 와 있고 마음을 조금만 전환해도 모든 환영을 떨쳐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임을 보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